달콤한 초콜릿 허니 A1 허니 A1. 안녕하세요. 허니 언니 정정아. 안녕하세요. 허니 선생님 이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밝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쫙 보시면 정말 알록달록 예쁜 악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뮤지카라 편입니다. 자, 뮤지카라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한데 처음 보는 악기인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뮤지카라를 개발하신 원저자께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혜원 대표님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이자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소리보따리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 영어 교육도 사실은 좋다 그래서 많이 듣고 요즘은 한자까지 하고 있는데 음악은 우리가 태교 음악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음악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아이가 언제부터 음악을 시작하면 좋은지 또 음악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정말 음악이 우리 아이 정서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정말 전전전전 전문가시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 열어보시고 오늘 우리 아이에게 첫 음악 어떻게 들려주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애기 엄마고 맞아. 사실은 저희가 또 친구라서 저희 하임이가 음악에 대해서 지금도 만약에 흥이 많은데 다 친구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공유해요, 좋은 거. 네. 아니, 이 키즈원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유아 음악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싶어 하셨는데 사실은 워낙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도 있고 뭐 몬테소리 좋은 교육들이 많은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영어도 음악 빠지면 교육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A, B, C, D 노래도 되어 있죠. 네. 또 챈트, 송앤챈트로 배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언어라는 게 또 높낮이가 있잖아요. 네. 높은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런 다이나믹들을 결국은 다 귀로 듣고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음악은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 특히나 지금 태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엄마인데 아이를 임신했다 하면 엄마가 돼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좀 클래식 같은 음악 들으면서 엽산 먹고 맞아. 네, 여왕놀이 태교 음악 들려주는 거 네. 혹은 뭐 동화책을 읽어준다거나 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이거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건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소리예요. 소리. 아, 그렇구나. 음악도 소리고 네. 엄마의 목소리도 소리고 아빠 목소리도 소리고 그래서 텐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게 청각. 그리고 좀 슬픈 이야기지만 네. 우리가 이제 숨을 거둘 때도 가장 끝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청각이에요. 네, 그래서 청각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네. 특히 유아 시기에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좌뇌와 우뇌가 네. 골고루 발달해야 한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사실 우리는 좌뇌는 뭐 언어, 논리, 또 우뇌는 창의력, 뭐 감성 이런 네. 거를 이제 개발시켜 준다고 하는데 이 좋은 소리 자극, 좋은 청각 자극이 이제 시냅스를 자극해서 이 우뇌를 발달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음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은 말을 못하죠. 처음엔 못하죠. 네네. 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하는 게 울음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소리일 수 있어요. 옹알이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게 다 사실 소리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음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음악을 시켜주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뭐 네. 어떤 때는 자, 몇 개월이요? 이렇게 하지. 정답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음악적인 게 가장 많이 활발하게 발달되는 게 6, 7세까지. 6, 7세까지. 네, 6, 7세까지가 이제 태내에서부터 태어나면 이제 굉장히 뱃속에 있을 때도 소리를 들었는데 태어난 아이가 뭘 못 듣겠어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제 개발이 되는데 6, 7세까지가 가장 활발하고 9세 이후가 되면 점점 줄어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일단 6, 7세까지 엄청나게 좀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고 그렇죠. 좀 교육에 신경을 써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은 여러분 조기 교육이 없어요. 적기 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와, 닭살 돋았어. 적기 교육 맞아. 네.
그래서 음악을 3살에 시키면 너무 빨리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는데 태어난 아이한테 무슨 교육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네. 음악은 조기 교육이 없다. 적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9세 이후가 되면 점점 퇴보하기 때문에 30살 된 엄마와 5살 된 아이가 같이 음악을 배우면 네. 누가 더 잘할까요? 아이가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엄마는 이렇게 외우지 못하는 가사들을 아이들은 다 외우고 따라하고 하더라고요. 그 긴 랩을 그래서 그렇구나. 쇼미더머니 보면 중고등학생들 그 막 들리지도 않는 랩을 엄청 네. 잘하죠. 그러니까 어릴수록 더 훨씬 더 발달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면 할 수는 있는데 훈련이죠. 그쵸, 맞아. 반복. 그러니까 손가락이 내 맘 같지가 않아.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네. 이미 이제 우리는 뭐를 감각적으로 발달되기가 어렵고 네. 훈련을 통해서 습득을 하는 건데 아이들은 스폰지처럼 쭉쭉 어. 빨아들일 나이기 때문에 이 어릴 때 이런 뮤지컬화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네. 공부하는 게 너무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네. 우리 애기 뭐 학교 가면 피아노 시킬까요? 뭐 악기 교육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네. 악기 교육하기 이전에 이런 리듬, 뭐 음색, 네. 엄마 목소리와 아빠 목소리는 달라요. 그쵸? 이런 소리와 이런 소리는 달라요. 이런 음색의 구분, 길고 짧은 소리, 이런 다양한 음악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런 놀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리기 때문에 앉아봐 음악 배우게 이게 안 되잖아요. 네네. 그 재밌는 놀이처럼 이 나는 소리 사라지게 해볼까? 이렇게 금속악기의 울림을 이렇게 소리 없어지게 이런 놀이처럼 이제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네. 그 경험을 토대로 손가락 2번, 3번이 잘 움직여지는 시기에부터 피아노를 이제 배우거나 어떤 악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일단 악기나 음악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걸 들려주는 게 좋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클래식이나 뭐 영어로 된 음악이나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거 좀 들어주면 아이들 수준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맞아. 네. 그래서 어떤 작곡가의 어떤 음악 들려주세요. 뭐 약처방처럼 들으면 네. 속 시원하시겠지만 네, 노래방 몇 번 이게 딱. 맞아.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음악을 좋아하는 건 취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식을 들려주는 게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그게 뭐 고상에서가 아니라 네. 클래식을 연주하는 악기들을 보시면 다 나무로 만들어졌죠. 뭐 바이올린, 자연악기. 그렇죠?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울림, 이런 배음, 이런 울림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자연의 소리를 배울 수 있어서 오케스트라를 들으면 풍성한 울림과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데 어렵잖아요. 재미도 없고. 네네. 그래서 어린 아기들한테 그거를 감상으로 접하기는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냥 블럭놀이 하거나 자동차 놀이 할 때 살짝 뒤에 그냥 배경음악으로 틀어놔 주세요. 아, 그래도 되겠네. 네, 그냥 그러면 아기들이 뭐 빠른 음악 나오면 자동차를 막 빨리 움직일 테고 아,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냥 음악이면 클래식은 가만히 앉아서 경청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려워요. 감상하기가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배경 백뮤직으로 그냥 소리 자극만 줄 수가 있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사실은 엄마들이 잘 아시겠지만 언어를 배우는 것과 음악을 배우는 것이 되게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말을 배우는 게 아기가 네. 태어나서 말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배우죠?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그쵸. 들으면 아기가 입이 튀었을 때 제가 저 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았나 할 정도로 말을 잘하거든요. 들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 혼낼 때 했던 말을 유치원 가서 똑같이 해요. 너 거기 앉아! 이런 거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렇죠.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듣고 말하고 말할 줄 아는 아이들이 나중에 글을 읽게 되고 네. 글을 쓰게 되고 이것처럼 음악도 어릴 때 많이 들은 아이들이 노래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좋은 악기들이 있으면 이걸 아이와 같이 이제 연주를 그렇죠. 하거나 네.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생소한 악기들이 좀 있어요. 엄청 많죠. 네, 좀 활용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활용하는 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잠깐 소리 연결 좀 할게요. 여기서 제가 음악을 한번 틀어볼게요. 그래서 음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클래식 음악 같이 어려운 음악들은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시고 네. 엄마가 이 음악 되게 우리 아이랑 같이 들으면 좋겠다라고 편안한 음악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려면 가요 같은 거 잘 못 따라 불러요. 네. 왜냐하면 높낮이가 도약이 심해서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부르기 쉬운 음역대로 만들어진 음악을 우리는
동요라고 해요. 동요. 오. 그래서 그 동요는 아이들이 잘 따라 부르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뮤지컬화에 있는 동요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네. 이거는 인사하는 노래예요. 고개 숙일 뻔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게 인사하는 거요. 자, 어떻게 인사할까요? 반가워요. 우리 정아 손 뻗쳐줄게요. 이렇게 정아가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엄마가 혹은 반가워요 정아야, 반가워요 정아야, 반가워요 정아야, 반가워요 정아야, 이렇게 하고 아이하고 이름 불러주면서 리듬 네.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음악은 비단 이제 엄마랑 아이랑 음악 악기 이름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악기 네. 이름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이런 그날 엄마랑 같이 탐색할 악기 이름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반가워요 신발즈, 반가워요 신발즈, 반가워요 신발즈, 반가워요 신발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반가워요 신발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아이가 따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와, 창의력도 생기겠는데요? 그럼요. 모방.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엄마 하나, 아이 하나. 반가워요 신발즈, 반가워요 신발즈. 우리 헌현이가 너무 잘했는데 박을 쪼갤 때 아이들이 어리면 반가워요 신발즈 하고 천천히 연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큰 친구들은 반가워요 신발즈 이렇게 두 번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박을 쪼개는 능력이 네. 어린 친구들은 한 번 할 테고 큰 친구는 두 번 할 테고 더 큰 친구는 반가워요 신발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리듬을 분할하는 능력도 달라지는 거죠. 네. 반가워요 응용 핸드벨 할 수 있겠죠. 핸드벨.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반가워요 얘는 실로폰 할 수 있겠죠. 반가워요 드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네. 노래 동요니까 음의 높낮이가 심하지 않아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네네. 네. 와, 진짜 다양한 이제 정보들이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악기인가요? 지금 악기이죠. 약간 우영우 돌고래 좀 유행이잖아요. 네. 얘는 이제 크래터라는 악기인데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머리와 꼬리를 잡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조금 더 연령이 있는 친구들은 르르륵 이렇게 르르륵 할 수도 있어요. 소리가 굉장히 그 나무 소리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 울림이 좀 있고 맞아요. 안정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네, 우리 따뜻해요. 맞아요. 어린 친구들은 이런 이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나무악기의 울림들 또 혹은 또 빨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인체에 그 해가 안 되는 그런 소재로 된 것들을 네. 어린 친구들은 활용하는 게 좋죠. 얘네들도 다 긁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두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귀로예요. 귀로. 귀로. 근데 물고기처럼 생겨서 네. 물고기 귀로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건 이제 말렛인데 말렛이 보면 한쪽은 뭉툭히 두껍고 네, 약간 한쪽은 야구방망이처럼 얇죠. 생겼어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얇은 쪽으로 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좀 높은 소리가 나고요. 쨍쨍쨍쨍 좀 높은 소리. 네. 두꺼운 걸로 하면 낮은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음색이라는 음의 색깔. 음의 색깔이 낮고 네. 두껍다. 음의 색깔이 높고 얇다. 얇다. 네. 이런 것들을 엄마가 아이랑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죠. 네. 한번 해봐 하고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그냥 음악에 맞춰서 막 두드리고 잘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여기는 되게 두껍다. 여기는 얇다. 얇은 걸로 엄마가 해볼게. 이런 소리가 나네. 우리 정아도 해볼까? 엄마 얇은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해보자. 소리가 다르다. 달라요. 이러면서 이런 탐색. 그래서 네. 이 탐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특히 또 이런 것들은 애기들이 이거 되게 많이 잡아다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잡고 빨고 뭐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면 강제로 하는 건 너무 어렵고 좀 연령 이제 이야기가 통하는 친구들은 이게 흔들려서 소리가 나네. 그럼 잡아당기지 않거든요. 소리가 나는 원리들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 네네. 또 뭐죠? 혹시 이거 보셨어요? 정말 처음 봤어요. 아 정말 처음 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잖아요. 네. 집에 가면 야 이랬다가 또 밖에 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그렇죠. 톤이 높아지고 우리 이런 변하는 이런 목소리의 그런 색깔을 톤이라고 해요. 톤. 네. 근데 얘는 보면
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멀티톤, 톤을 여러 개 갖고 있다. 멀티톤 탱크라고도 하고 돌림 실로폰이라고도 해요. 와. 재밌죠?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색깔들을 아이들이 음의 색깔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집에서 도와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 선생님,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정말 너무 아쉬운 게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이제 너무 정보들이 많고 이게 아쉬운데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뮤직하라 직접 이제 어플을 네, 다운받아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소리가 나고 네. 네. 아, 선생님, 근데 지금 너무 아쉬운 게요. 네. 진짜 많은 정보를 지금 받아서 너무 좋긴 한데,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네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 뮤직하라를 만드는 그 원 저자로서 굉장한 노하우와 어떤 열정이 보이거든요. 근데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러는 건 굉장히 즐거웠어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좋은 네.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제 이런 이제 교보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악기라는 게 실로폰은 몇 살까지 연주할 수 있을까요? 몇 살이요? 글쎄, 노래방에서도 하는 거 보면 어른들도 하고, 그렇죠. 아이도 하고. 그래서 이 악기는 사실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린이 인증이나 이런 KC 인증 같은 것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우리 키즈연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KC 인증을 받는 거예요. 케이시 인증 받기 되게 까다롭지 네, 않아요? 맞아요. 안전해야 되고 소재도 좋아야 되고 이거를 유아용에 다 맞춰가지고 하느라고 와. 런칭 날짜 늦어지지, 교육 날짜 늦어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즈연의 깐깐한 그 아이들의 그 안전에 관련된 네. 이런 인증 절차 이런 것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뮤직하라는 정말 최고의 음악 편곡팀과 작곡팀에서 작곡을 했고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나이가 좀 드러나겠지만 21년째 유아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되게 아기 때부터 했네요. 네, 별쟁이 때부터 했어요. 그 나이가 같으니까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서 있던 노하우를 다 집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 정말 즐겁고 유익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교구의 안전성까지 확보된 프로그램은 아마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진짜 뭐 3세에서 뭐 6세까지만 스폰지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의 입장으로도 너무 스폰지처럼 막 쏙쏙 들어오거든요. 다행이네요. 네. 네네.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아쉬워서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저희는 2부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2부에서 다시 만나서 설명 마저 듣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상과 리뷰, 사진은 여기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꿀팁으로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만날게요. 안녕! 허니